안녕하세요. 공간이 수다의 옥구슬 언니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사실 숙박업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 중에서도 외도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드세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다 보면 첫 번째 관문에서 부딪히는 것이 바로 매물의 연식 제한입니다. 노후주택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안전점검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건축사님을 모셔서 도대체 안전점검이 뭐고 노후 건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음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희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님, 그러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있는 그 연식 제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제 3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노후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30년이 넘은 건물들은 이제 왜 외도민 허가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전에 건축물들은 이제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지만 예전에 연화조라고 해서 벽돌조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제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거기에서 이제 낯선 숙박,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숙박을 했을 때 혹시 무너지면 어떡해? 약간 너 이거 책임질 거야? 약간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서는 그쵸. 숙박업을 할 수 없게끔 맞아요. 일종의 규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전 점검을 통해서 허가 가능성이 좀 열렸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네네네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노후화된 건축물들을 이제 건축사들이 이제 현장 방문을 해서 안전하다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 허락을 해서 진행이 될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 노후주택은 음. 안전 점검 받으면 다 되는 건가요? 이제 아마도 거의 다 되기는 할 텐데 이제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은 조금 위험성이 뭐 건물에 뭐 균열이 크다거나 아니면 뭐 구조체들이 위험성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또 외부에 뭐 담장 같은 것도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거나 뭐 그러면 또 위험하니까 지나다니기 그렇고 또 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차수판이 없는 건물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들이차면 집에 침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힘들겠죠. 그럼 현장에서 어떤 건물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보수가 필요하다. 네네네. 개보수를 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개선을 하면 안전 점검을 통해서 그렇죠. 연식 제한이라는 것을 음, 통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B등급까지는 보수 안 하고 진행이 되는데 C등급을 받으면 이제 좀 보수를 부분적으로 해야 돼요. 뭐 이제 예를 들어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수판도 설치하면 될 테고 건축물에 뭐 균열이 심할 때는 이제 그건 아마도 구조기술사님의 이제 조언. 조언에 따라서 뭐 기둥을 보수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보호강제를 대서 안전하게 이제 하면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주택의 안전 점검과 외도민으로 통과를 받기 위한 안전 점검이 좀 차이가 있나요? 거의 비슷해요. 예전부터 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이라는 게 구청에 다 있었어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외도민의 그 영역까지 조금 넓어진 개념인 거죠. 균열이라든가 뭐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이라든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을 하셨는데 안전 점검을 받기 전에 네네.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건축사님은 안전 점검 체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물론 당연히 건축물의 구조를 보려면 이제 외부에부터 점검을 보는 거예요. 이제 30년 넘은 건물들은 이제 빨간 벽돌이 많잖아요. 그야말로 네. 빨간 벽돌이 이제 뭐 심하게 균열이 가 있어서 뭐 부서졌다거나 아니면 창문이 또 찌그러져가지고 창문이 너무 이제 거의 여닫지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라든가 또 담장이 이제 뭐 너무 오래된 담장 같은 경우는 또 그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또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고 거의 외부 위주로 많이 봐요. 내부는 다 이제 뭐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외부 위주로 이제 뭐 보죠. 그리고 이제 피난 같은 것들 이제 그 계단 같은 경우 같은 뭐 짐으로 쌓여서 피난 동선이 꽉 막혀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의 경우에 그래서 피난 동선도 체크를 하고 또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옥상에 배수구들이 막혀서 이제 물이 넘쳐서 빗물이 새서 그 집이 누수가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크하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내부에서도 또 보는 게 있나? 그랬더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건물 전체가요. 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층에서 할 거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1층부터 그 뭐 예를 들어 4층 건물이다 그러면 4층 건물까지 전체적인 외부의 그런 상황을 좀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균열이라든가 그렇죠. 뭐 하중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는 들어와서 이제 뭐 벽체가 기울어져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정도?
비전문가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님께 의뢰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전문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뭐 구조 기술사 분한테 이제 의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건축사님한테 의뢰를 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얘가 음. 진행이 되나요? 먼저 이제 일정을 잡고 서로 네. 이제 방문을 해야 되니까 네. 약속을 잡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네. 이제 제가 현장 체크를 하고 네. 다 둘러보고 사진 찍을 거 찍고 얘기를 좀 해서 뭐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 없었냐 이런 거 체크를 한 다음에 제가 서류 작성을 해서 이제 뭐 메일로 보내드리고 요런 단계로 해요, 진행을. 일단은 건축사님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제 확인을 하고 구조 점검을 하고 그걸 이제 작성을 하셔서 이제 실제로 의뢰인에게 보내주면 그걸 제출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건축사님이 직접 이제 제출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서류를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구나. 서류에 이제 건축사 자격증 같은 것도 같이 첨부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지자체에 외도민 신청을 할 때 같이 제출을 그쵸, 하면 이제 그 서류가 인정을 받는다. 구조 안전 점검을 한 건축사가 일종의 그걸 이제 증명한다. 그렇죠, 그렇죠. 보장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쵸. 건축사님께 의뢰를 해서 점검을 오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요? 계약하기 전에 중개사님한테 이야기를 또 들을 거예요. 물론 이제 위반 사항이 없는 거는 같이 확인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몇 분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는데 현황도를 발급을 해서 현황도랑 현재 실 거주하는 주택 내부를 비교를 해봤더니 몰랐는데 가서 봤더니 쪼개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쪼개기가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것도 네. 위반 건축물인 거예요. 쪼개기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두 세대를 하나로 병합해서 사이벽을 튼 경우도 있었어요. 그분들도 다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건축물 대장상에는 1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봤더니 그게 뭐 지하라든가 90년 이후에 사용 승인한 건축물들은 다 현황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를 먼저 계약하기 전에 주인한테 현황도 발급을 해달라고 해서 현황도랑 현장 방문을 해서 일치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조가 달라서 안 된 분이 좀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외도민을 준비하는 가장 첫 단계에서 내부 도면과 실제가 지금 동일한가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보고 네. 그 후에 근데 얘가 연식 제한이 걸리는 건물이다 하면 이제 그렇죠. 안전 점검을 받는 그렇죠, 그렇죠. 단계가 그렇겠네요. 점검을 갔을 때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안전 점검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주거를 하고 현재 있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거든요. 노후돼서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겠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의뢰가 들어왔던 물건 중에서 건물 중에서 가장 오래됐던 거는 몇 년도 그 승인 날짜가 몇 년도였던 건물이 있었나요? 딱 올해 50년 된 건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도 괜찮았다. 그렇죠, 그렇죠. 가능해요. 50년이 넘으면 정밀 안전 점검이라는 걸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기에 정밀자가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또 방법이 있죠. 그거는 이제 구조기술사님한테 그건 받아서 가능해요. 일반적인 안전 점검보다는 좀 더 들겠죠? 구조교사님한테 받는 거는 조금 가격이 비싸요. 그렇지만 이제 사업하고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면 하셔야죠. 근데 좀 가격은 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케이스별로 좀 네네네. 가격 차이가 조금 뭐 층수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르니까 그렇죠. 정말로 하고 싶은데 얘가 50년이 넘어서 정밀 안전 음, 점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사님께 네네네. 1대1로 다시 좀 네네네.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점검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축사님께 의뢰를 하면 제가 보고서를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나요? 일단 먼저 약속을 잡고 제가 현장 둘러보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서류 작성하는데 하루 이틀 걸려서 한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밖에 안 걸려요. 제가 네. 좀 빨리 해드려야죠. 왜냐하면 또 시간이 또 급하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이제 빨리 접수하고 싶은 분들한테 빨리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빨리 하고 있어요. 시간이 돈이니까 그쵸. 이제 빨리빨리 해서 이제 보고서를 주신다고 합니다. 외도민을 준비하시는 예비 호스트님들께 좀 꼭 해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연식이 오래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건축사에게 맡기시면 잘 진행해 드릴 겁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 건축사님, 김경희 건축사님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30년 넘었어도 충분히 여러분 창업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이 수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알았어요. 나 진짜 너무 어려워. 처음이라. 버벅대요. 네. 저도 많이. 제가 또 말빨이 좋은 게 아니라. 아니요, 처음 너무 잘했어요. 아니, 너무 나 진짜.